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싹소롬이에요. 싹소롬은 1년 내내 꽃이 폈다 졌다 하고 키우기도 비교적 쉬워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식물인데요. 오늘은 싹소롬 키우는 법과 싹소롬 순짓기 하는 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엄청 풍성하죠? 일단 싹소롬 키우는 법은 비교적 간단한데요. 저는 늦가을까지는 이렇게 베란다에서 얘를 키우고 있어요. 사실 이 녀석이 다른 거는 다 순한데 추위를 좀 타는 편이라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이렇게 베란다에 뒀다간 자칫해서 이렇게 얼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가급적 겨울에는 좀 따뜻한 거실 쪽으로 들여 놓으시길 추천합니다. 지금 이게 하얀색이잖아요. 그런데 얼핏 보면 이렇게 약간 보라색도 띄고 있어요. 원래 싹소름이 보라색인데 거기에서 변이가 온 애들만 이렇게 선별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하양으로 키운 거기 때문에 보랏빛이 조금씩 돌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하얀색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싹소름은 겉흙이 마르면 그냥 물을 흠뻑 주면 되는데요.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. 그건 바로 잎사귀에는 절대 물이 닿지 않게 하는 거예요. 만약 잎사귀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냐? 이렇게 보이시죠? 여기? 제가 실수로 여기 잎사귀에 물 줄 때 물을 묻혔는데요. 그래서 이렇게 탔어요. 이렇게 물이 묻고 햇빛이 닿으면 이게 타거든요. 타면은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이게 생장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싹소롬 물 줄 때는 이 잎사귀에 물이 닿지 않도록 줘야 되고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기 화분 받침에 물을 주는 저면관수로 줘도 되고 아니면 정말 조리개로 조심해서 여기에만 물이 갈 수 있도록 주시면 됩니다.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뿌리다가 다 잎이 하얗게 타서 죽는 걸 제가 봤습니다. 꼭 유의하세요. 그리고 싹소름을 계속 그냥 키우다 보면은 저절로 옆으로 퍼지기도 하지만 또 위로 이렇게 길게 예를 들어 이 한 줄기가 있으면 이거만 길게 이렇게 자라서 안 예쁠 수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순짓기를 통해서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. 그럼 순짓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알려드릴게요. 제라늄이랑 좀 비슷해요. 여기 나오는 새순 있죠? 이 새순을 이렇게 따주면 됩니다. 이렇게 땄죠? 이렇게 따면은 여기서 다시 2갈래, 3갈래로 나오게 돼요. 그리고 어차피 싹소름은 한번 꽃 폈던 자리에선 또 꽃이 안 펴요. 그러니까 순짓기나 가지치기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여기도 보면 새 꽃이 올라오라고 하고 있네요. 이렇게 새 순을 표 안 나게 똑똑 끊어주면 돼요. 이게 순짓기를 안 하고 물론 가지를 꺾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좀 표시가 많이 나서 저는 순짓기를 통해서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. 여기 가운데 있는 거를 톡톡 찝으면 돼요. 이렇게 톡톡 새순만 딱딱 따주면 됩니다. 거의 모든 식물도 이렇게 순짓기를 하면 제라늄도 마찬가지고 더 풍성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. 똑똑. 그렇다면 이 싹소름 번식은 어떻게 하냐 궁금하신 분 계실 텐데요. 사실 싹소름은 번식이 엄청나게 잘 되고 그냥 약간 장미여보 수준으로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. 키우기 정말 쉽거든요.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거를 했으면 제가 한 손으로 하려니까 좀 버겁긴 한데 아이고 이렇게 땄어요. 딴 게 있으면 여기 밑에를 좀 정리를 해줘요. 이렇게 밑에 잎은 정리를 해줍니다. 왜냐면 밑에 잎까지 쓸데없이 영양분이 가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뿌리 쏟는 데에만 집중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. 이렇게 떼주고 이 상태로 그냥
여기 빈 공간에 푹푹 꽂아두기만 해도 사실 얘는 삽목이 잘 돼요. 아니면 조금 더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면 이 부분을 그냥 물병에 꽂아서 뿌리가 나면 그때 심어주셔도 돼요. 물꽂이 영상은 패스하고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물꽂이 영상도 준비해 봤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바카스병 아니면 비타 500병 등과 같이 좀 어두운 갈색 병을 선호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어김없이 이 삭소름도 가지를 꺾어서 바카스병에 넣어놨습니다. 아직 뿌리가 아주 살짝 보이는 상황이고요. 얘는 조금 더 한 2-3주 더 담가놨다가 뿌리가 완전히 나면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꽃대는 이렇게 꺾어주세요. 꽃대가 있으면 영양분이 또 거기로 가서 뿌리를 잘 안 내리기 때문에 꽃대는 아까워도 꺾어서 버려줍니다. 이렇게 푹푹 꽂아둡니다. 이렇게 꽂아놓으면 여기서 뿌리 내려서 또 나게 돼요. 같은 화분에 풍성하게 하셔도 되고 나는 이게 너무 크다, 난 다른 포트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냥 빈 다른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화분에 상토만 채워 놓으시고 그 위에 콕콕콕콕 이렇게 하면 또 하나의 포트로 완성이 돼요. 그리고 이 싹소름의 모습인데요. 얘는 죽은 모습이 아닙니다, 여러분. 다만 물을 제가 줄 타이밍을 심하게 많이 놓쳐서 이렇게 좀 기운이 없는 모습이에요.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? 싹소름은 이렇게 건조하고 물을 며칠 말려도 절대 잘 웬만해선 죽지 않아요. 다만 여러분들이 과습으로 물을 많이 주면 그때는 죽을 수 있어도 건조에는 상당히 강한 녀석입니다. 저는 이렇게 샤워기를 이용해서 물을 줬고요. 얘 죽으면 어떡하지? 얘 죽은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? 안 죽어요. 여기 물이 흥건하게 밑에까지 나올 정도로 일단 물을 주고 기다려 보세요. 얘는 정말 건조에 강하답니다, 여러분. 짜잔! 24시간 후에요. 만 하루가 지났는데요. 어떠세요? 물을 줘서 그런지 잎이 통통하게 차올랐고, 이게 아까 제가 전에 보여준 영상에서 다 죽어가던 그 싹소름이 맞냐 싶을 정도로 매우 건강해졌죠? 네, 당연히 같은 싹소름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그 다음날 이렇게 찍어 본 거예요. 그리고 싹소름은 저는 사실 이 밖에서 직광을 받으면서 키워본 적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실내에서만 키워서 이걸 밖에서 키웠을 때 어떻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. 밖에서 혹시 키우는 분, 직광에 키우는 분 있으면 그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. 저는 일단 100% 다 실내에서 케어하고 있어요. 그 대신 좀 햇빛도 잘 들어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 곳에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로 거실 안쪽이나 또 베란다, 창가 쪽, 물론 거실에서도 창가 쪽에서 키우고 있어요. 웬만해서는 이렇게 꽃이 피는 식물들은 햇빛을 좋아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창가 근처에 두면 더 꽃이 잘 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꽃이 왜 이렇게 안 피지? 정말 나는 기다려도 싹소름 꽃이 안 피는데 하시는 분들은 순짓기나 아니면 가지치기, 삭발 등을 해보세요. 그러면 또 꽃이 필 겁니다. 싹소름은 한번 폈던 자리에선 꽃이 또 피지 않기 때문에 한번 삭발 혹은 이발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. 그리고 저는 영양제를 당연히 주는데요. 봄, 가을로 알비루를 그냥 올려주고 있어요. 오스모코트 알비루를 올려주면 물 줄 때마다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싹소름 생각보다 정말 키우기 쉽고 예뻐요. 항상 꽃이 피니까 여러분도 싹소름 한번 키워보세요. 특히 하얀색이 강추입니다. 하얀색, 핑크색, 보라색 저는 3가지 키우는데요. 다 이뻐요. 한번 키워보세요.